제49강 2부 방송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방송 진행하기 전에 채팅창을 보고 인사 말씀 한번 드릴게요. 곽충건님 오늘 1등 들어오셨네요. 나사랑님 2등, 강성학님 3등, 박황용님 4등, 이정아님 5등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리키님 감사합니다. 허태구님, 빠비용님, 폴님, 다음에 이강희님이신가요? 시화원님, 민주지사님, 임상훈님, 어명이어님, 치토스님, 이명남님, 어호님, 홍대희님, 윤집님, 한태환의 재미있는 경매 이야기님, 아리수님, 고공쌤 부동산 TV님, 황소님, 네, 반갑습니다. 또 누구신 허태우님 아까 인사드렸나요? 인사드렸네요. 그 다음에 나는 나님, 최선행님 항상 감사합니다. 아우토바님, 자연이 좋아님, 네, 감사합니다. 알까기 대왕님, 그 다음에 또 누구신가요? 강물님이신가요? 네. 윤김님이신가요? 김윤님이신가요? 저 헷갈립니다. 일단 윤김님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부부익선님 감사합니다. 에리카님, 필구님, 김혜진님, 류병직님, 로즈캐슬님, 헤라클레스님 열심히 하십시오. 유노리치님 약간 지각하셔도요. 일단 참석하시면 더 좋죠. 로즈캐슬님 질문은 말이죠.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채팅창은 제가 방송할 적에요. 제가 집중력이 상당히 떨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채팅창에다 질문하지 마시고요. 이 영상물과 관련된 내용이 있으면요. 이 영상물 밑에다가 댓글로 질문을 주시면은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채널처럼 말이죠. 그냥 방송할 적에 그 시청자분들 막 채팅창에 질문 주면 그에 대해서 시간 까먹는 게 너무나도 아까워. 그래서 일단 제가 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쭉 다 말씀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좀 의문사항이 있으시면은 영상물 밑에다가 댓글을 달아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또 누구신가요? 민주지사님 아까 말씀드렸고요. 마옹님, 네, 감사합니다. 김윤님이시네요. 윤김님이 아니고 김윤님, 네네, 알겠습니다. 리키님, 감사합니다. 날씨도 차온데 또 내일 아침에 또 아메리카노 한 잔을 또 따끈따끈하게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제 2부로 진행을 합니다. 공유부동산에 대한 전부 매각이다. 이게 중앙사건. 이거는요, 이 정도만 되면 정말 행복할 것 같아. 이게 2분의 1 지분이, 이게 저기 어디냐면요, 강남구, 서울입니다. 강남구 일원동에 소재하는 단독주택입니다. 단독주택에 2분의 1 지분이죠. 2분의 1이잖아요. 그죠? 토지 건물 2분의 1 지분이 경매 나왔는데, 이거를 4억 5,330만 원에 낙찰받아버렸어요. 네. 그래서 이제 13번 9 땡땡 이렇게 2분이잖아요. 그죠? 13번 9 땡땡 지분 전부 이제는 팔았어요. 네. 2014년 8월 14일 날 등기해가지고 2015년 한 1년 후에 이분 지분이 2분의 1이니까, 그죠? 이분 지분이 2분의 1이니까 2분의 1이 돼가지고 문모 씨하고 박모 씨한테 그냥 팔았어요. 그리고 또 나머지 타 지분 2분의 1 있지 않습니까? 이 2분의 1 지분도 역시 마찬가지 문모 씨하고 박모 씨한테 또 팔았어요. 팔았는데 여긴 구모 씨 양반은 4억 5,330만 원에 낙찰 받았는데 이거 매매 목록 보시니까 2015-5570입니다. 2015-5570 해가지고요. 여기 보시게 되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면 나와 있을 거예요. 나와 있잖아요. 이분은 타지분권자예요. 타지분권자 역시 마찬가지 박모 씨, 문모 씨한테 팔았단 말이죠. 그죠? 근데, 그 지분 낙찰 받았었던 분, 구모 씨 같은 경우 5,570원이니까 이게 얼마에 팔았다? 6억에 팔았습니다. 이분들도 역시 마찬가지 6억에 팔았어요. 이제 공간이 좀 좁아가지고, 이분은 5,571호잖아요. 그죠? 이거 요건 5,570이니까, 5,571호는 제가 표시를 안 해놨습니다. 이분도 6억에 팔았어요. 그래서 보니까, 그러면 결과는 지금 뭐 봐가지고 얼마야? 4억 5,330만 원. 그러니까 한 4억 한 6천 정도 들어갔다 치자 이거죠. 등기병 이것저것 다 해가지고. 근데 보니까 6억에 팔았네? 그럼 어쨌든 차이가 얼마입니까? 1억 4천이잖아요. 1억 4천. 이게 괜찮죠, 그죠? 괜찮잖아요, 봐가지고. 물론 이제 기간에 1년 좀 더 걸렸습니다만은, 1년 좀 더 걸려가지고 뭐 억 단위 이상의 또 수익이 발생된다면 연봉 1억짜리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게 지분경매 물건도 잘만 굴려. 이게 근데 어떤 경우 보면 지분경매는 대출이 원활하게 잘 안 이루어지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거든요. 아파트 같은 경우는요,
대출됩니다. 어떤 영상물에서 보니까 대출이 아예 지분계면 아예 대출이 안 되는데 뭐야 대출 안 돼? 대출 되는데. 대표적으로 대출해 주는 데가 되면 대림동 새마을금고에서 대출해 줍니다. 지분경매 낙찰 받고 나서 여러분들 대출이 필요하시다면 저한테 연락 주시면요. 대출 알선해 주는 회사를 제가 소개를 시켜 드릴게요. 제가 중간에서 커미션 안 떼먹습니다. 전혀 관계 없어요. 봐가지고. 일단 지분도 대출이 됩니다. 대출이 되는데 아무거나 다 되는 게 아니고 아파트도 보니까요. 뭐 예를 들어 지분이 2분의 1이다는 또는 아파트가 값어치가 좀 있다든지 이러한 경우는 대출이 된다는 거예요. 그 사건도 제가 나중에 실제 등기부등본에서 제가 조금 전에 대림동 새마을금고라는 말씀 안 드렸습니까? 그 대림동 새마을금고 쪽에서도 지금 제가 이렇게 실명을 오픈한 것도 기분 나쁘진 않으실 겁니다. 자기네들도 새마을금고를 좀 광고해주는 그런 결과가 되니까 맞잖아요, 그죠? 돈 빌려주고 나름대로 대출했던 수익을 발생시킨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일단. 그래서 일단 입금 같은 경우는 1억 4천만 원 했던 수익이 발생되었다더라. 이건 제가 경매정보지를 잠깐 보여드릴게요. 경매정보지를 보니까 중앙사건인데요. 2013 타경입니다. 2013 타경에 40156 40156 이겁니다. 강남구 일원동이죠. 강남구 일원동이잖아요. 이 주택입니다. 이 주택 얼마예요? 4억 5,330만 원에. 4억 5,330만 원에 좀 낙찰 받았어요. 낙찰 받았는데, 지금 보면은, 싸긴 싸다, 그죠? 잘 받은 것 같아. 집은 30평인데, 4억 5천이다. 야 지금 이 동네 보면요, 평당, 자양동도 일반 단독주택지가 말이죠. 6m 도로 끼고 하면요, 4천만 원 이상 이렇게 호가라고 오십니다. 그러니까 대지 면적이 50평이다 하면 20억이에요, 20억. 근데 30평이다 그러면 일원동이다 그러다 보면 명색이 강남이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뭐 평당 4천만 원만 한 달째라도 12억이 돼버리잖아요. 고소해 2014년도 하기서 뭐 건 10년 전이니까 뭐 이런 현상이 나타났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 어쨌든 봐가지고 4억 한 6천 정도 자기 자금 투입을 해가지고 나중에 6억이라는 어떤 수익 실현을 하였다면 이 또한 나쁘진 않으리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보고 싶다는 것입니다. 들어온 김에 이 동네 분위기 이게 벌써 이 집 아니지 이 집. 아마 산 사람이 이 담도 없애고 사무실을 쓰는 것 같아요 보니까. 괜찮잖아요 이렇게. 일반 주거용으로 쓰나요? 어쨌든 봐가 이렇게 이 물건 이제 그 당시에 이제 12억에 팔고 나왔더라. 일단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말씀을 드려볼게요. 뭐냐면 북부지방법원 사건인데요. 이 건도 보면은 이거는 지금 보시게 되면 말이지요. 구분 2지분입니다. 구분 2지분을 9,565만 5천 원에 낙찰받았어요. 그러나서 2번 박땡땡 지분 9분의 7 중에서 그죠? 팔았어요. 이제 같이 팔은 거라니까. 이번 2부 방송에서는요. 지분을 낙찰받았는데 같이 판 거야. 둘이 손 꼭 잡고 부동산 중개업소 가가지고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여기 이분이 9분의 2지분이니까 타 지분권자 박모 씨 지분 9분의 7이잖아요. 9분의 7 중에서 9분의 7 지분 중에서 18분의 7 하니까 반. 이것도 보니까 이 부동산을 공인자에서 두 사람이 이모 씨하고 조모 씨가 보니까 주소지하고 뭡니까 주민등록번호를 보니까 부부 같아 부부. 한테 이제 2분의 1씩 파는 거야. 또 이제 여기 7번이잖아요. 7번 강모 씨 9분의 2지분에 이제 9분의 2지분 중에서 1번이니까 18분의 2지분에 대해서 이모 씨한테 이게 2분이 판 거예요. 근데 보니까 매매 목록이 1905호잖아요. 2017-1905호입니다. 참고로 이제 등기부등본 발급받으실 적에 매매 목록을 대부분 홈페이지 들어가시고 링크를 하시게 되면 매매 목록까지 표시되거든요. 그걸 좀 이해를 하시고요. 그래서 밑에 보니까 뭡니까 거래 가격이 나왔잖아요. 4억 5,300만 원에 팔았단 말이지. 근데 이분 지분이 9분의 2잖아요. 이게 보면 매매 목록에서 2017-1905호 이것도 2017-1905호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얼마에 팔았는데 4억 5,300만 원에 팔았는데 곱하기 9분의 2 하니까 1억 66만 6,666원. 이게 9,500만 원에서 아주 큰 어떤 수익이 발생되지는 않았죠, 그죠? 예. 근데 어쨌든 방금 수익은 발생됐으니까. 근데 어떤 분들은 보니까 그나마 이렇게 수익이 발생되면 그나마 괜찮은데, 예? 이 봐가지고 할 건 다 한 거야. 할 짓은 다 했어. 근데 나중에 계산기 딱 두들겨 보니까 엄마야 마이너스. 그런 경우가요. 가뭄에 콩 나듯이 간혹 가다 생기는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이건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여러분들 겁을 드리는 것 같아요. 겁 드리는 거 제가 왜 여러분들 겁을 드립니까? 아, 겁 안 드리고. 그럼 뭐다 이거? 겁 주는 게 아닙니다. 뭐 가뭄에 콩 나듯이 이게 발생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비일비재합니다. 봐가지고. 그러니까 지분경매에 대해서 무분별하게 입찰 들어가면 안 된다니까. 그죠? 그래도 입찰 들어가시더라도 이제 어느 정도 적정선에서 입찰하셔야 되는 거지. 이것도 완전 경매는 뭡니까? 공개 경쟁 입찰이다 보니까 막 너 죽고 나 죽자 안 된다니까. 봐가 이성들 차리셔야 된다니까. 그죠? 일단 그것도 보시고. 근데 뭐 아이고 나는 내가 가진 게 돈밖에 없으니까 난 질러버릴 거야. 그럼 지르세요. 뭐 지르든지 말든지 그건 뭐 저하고 관계 없잖아요. 그죠? 자꾸 지분도 저도 이제 한 10여 년 전에 다음 카페 회원분들하고 할 때는 저도 같이 뭐 공동으로 입찰되고 해서 꽤 괜찮았어요. 재밌었어요. 근데 지금은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하도 질러버리니까 그건 이해가 안 가요. 저 정도 금액 써가지고 만약에 상대방에서 비틀어 버린다. 저는 그런 거 보고는 하도 지금 한마디 꼬라지가 나가지고 확 내가 역경매 해버릴까? 라는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솔직히 제가. 쟤네들 골탕 먹여버릴까? 말도 꼬여버리네, 뭐가지고. 그럼 못된 마음 먹었다, 에이, 그 말보자 안 하고 있습니다. 또 모르죠. 앞으로 할지도 몰라요, 봐가지고. 그래서 일단 그 정도 보시고요. 나머지 또 몇 건 더 있는데요. 일단 그 뭐 거의 비슷한 걸로 보시고요. 그러면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역경매 관련해가지고요. 이걸 제가 먼저 일단 역경매 방법에 대해 가지고요. 지금 제가 막 본론을 말씀 안 드렸습니다. 말씀 안 드리고 이제 경매 사례를 가지고 계속 말씀드리거든요. 이해가 안 가신다 그러면요. 이 방송 계속 보셔야 돼요. 근데 오늘 49강이잖아요. 그죠? 50강, 51강, 50강 계속 보세요. 봐가지고. 제가 뭐 돈 달라고 그럽니까? 본인들 성의가 문제라니까.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또, 야, 안정이 젊어서 상당히 시건방지다 할지 몰라도, 이런 강의, 대한민국에서 돈 주고 들으려면 한 4,500만 원 내야 됩니다. 진짜입니다. 예. 정말이라니까. 그래? 건방지죠. 좀 건방 떨어도 괜찮다 봐야죠. 제가 이런 말씀에 꼴보기 싫어하면 방송 안 보고 나가시면 되잖아요. 이게 지금 보면은 이거는 잠깐만요. 이건 그 전에 낙찰되었구나. 낙찰했는데 잠깐만요. 이게 지금 보시면요. 토지 건물 지분 매각이잖아요. 그죠? 권모시가 보니까 7억 3,800만 원에 금액 크죠? 동로고 구기동 하니까 이 동네가 조용하게 좋아요. 근데 기한 후 납부를 하셨네요. 어쨌든 그러면 2023년 2월 23일 내일이 배당기일인 모양입니다. 오늘 2월 22일이니까 내일이 배당기일인데 여기 이제 밑으로 좀 내려볼게요. 여기 보시면요. 지분 경매로 100분의 68이 진행 중이다. 그러면 100분의 32는 경매 대상이 아닙니다. 근데 제가 맨날 역경매 얘기하잖아요. 그죠? 밑으로 쭉 내려가 보자, 이제. 쭉 내려가 보죠. 쭉 내려가. 딴 거 필요 없어요. 건물 등기부등본 딱 보시면 있어가지고, 이렇듯이 소유권 지분인데, 이게 건전한권 지분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면 안 돼요. 안 되고 그냥 단지 전부에 대해서 저당권 설정되어 있으면은 이런 물건에 대해서 나중에 이게 이런 경우는 뭐 전부 경매됐다면 이제 뭐 강제 경매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되겠죠. 그죠? 근데 이 건 같은 경우 보시라니까요. 부동산 전부에 이렇게 이 소유권은요. 박모 씨하고 또 다른 분에서 최모 씨라는 분이 박모 씨 이분 지분이 100분의 68 그리고 최모 씨 지분이 100분의 32예요.
근데 이거 보면 박모 씨 지분만에 대해서만 저당권 설정했잖아요. 그죠? 그러나서 아마 저당권 변경되면서 이렇게 이제 박모 씨 지분에 대해서 경매를 신청한 것 같아요. 그러면 나머지 지분 100분의 32 지분권자 아니십니까? 이 사람은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00분의 30인데, 뒤에다 동그라미 한 두 개를 더 붙여버릴까? 10,000분의 3,200 하면 뭔지 몰라도 대단히 커 보이잖아요. 그죠? 10,000분의 3,200 해가지고요, 10,000분의 1,000, 하면 되죠. 또 10,000분의 2,200. 이거 팔아버려. 이게 소위 핵분열 아닙니까? 그죠? 이게 이제 제가 그 49강 일부 방송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분을 삽니다, 매입합니다 하는 사람도 아마 이런 물건 그 군침, 침을 꿀꺽 삼킬걸요? 요거 딱 사면은 이런 식으로 분명히 뭐 하겠죠. 뭐 해가지고 자기네들은 뭐 돈 안 되는 장사 하겠습니까? 해가지고 지분 쪼개기 해서 이게 뭐 가등기 설정하고 생쇼를 해버린 상태에서 뭐다, 이 물건 현재 누가 살고 있을 거 아닙니까? 당신은 여기 살아. 괜찮아. 그러나서 이 사건이 해결될 때까지만 살고 해결되고 나서는 그때는 봐가지고 뭐 나가라 마가라 할 필요도 없어요. 해결된다는 건 뭡니까? 이거 어차피 경매로 넘어가, 전부 경매로 넘긴단 말이에요. 전부 경매로 넘기면 앞으로 2, 3년 정도 걸려버린다니까요. 2, 3년 동안 그냥 살도 공짜로 살기 마음은 한 달에 나한테 월세 좀 줘봐.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 것이죠. 그죠? 예. 이런 식으로 하게 됐을 때 오늘 지분, 이게 오늘이 아니고 이제 지분 낙찰 받은 사람들이 보니까 얼마입니까? 7억 3,800만 원이잖아요. 그죠? 이 금액에 대해서 이분들이 보니까, 어떤 식으로 방어를 해야 될 것인지 이게 참 중요합니다. 제가 볼 적에는. 자기 금액 7억 3,800만 원 이 금액에 대해서 자기네들 방어를 해야 된단 말이죠. 그죠? 방어를 하여야 된다더라. 그러면 어떻게 한다더라? 이미 뭡니까? 기한은 납부했으니까 언제였습니까? 2022년 12월 27일 날 이분들 대금 납부했잖아요. 그죠? 그죠? 그럼 과연 요건 지금 제가 오늘 방송하기 직전에 이 사건을 봐가지고요. 등기부등본 발급 못 받았는데 요거 제가 등기부등본 한 통 발급 받아보려 합니다. 그럼 2022년 작년 12월 27일 날 대금 납부하셨잖아요. 그죠? 대금 납부하면서 이분들 과연 이 부동산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를 취했는지. 가장 중요한 게 뭐다 보니까 이게 역경매 대상이 되니까 이때 대금 납부함과 동시에 어떻게 한다 하더라도 타지분 해가지고요. 100분의 32 지분 있잖아요. 그죠? 혹시 이거 낙찰 받으신 분, 이게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서 아시는 분이라면 이렇게 하시라고 그러세요. 100분의 32 지분이 타지분권자잖아요. 이 타지분에 돼가지고요. 공유물 분할 청구권을 피보존 권리라는 이 가처분 이거 얼픈해놔야 됩니다. 가처분 해놔야 돼. 가처분을 해놓고 나아가서 뭐 먼저 자기네들 지분 100분에 68이잖아요. 그죠? 68에 돼가지고 오히려 이쪽에서 지분 쪼개기 들어가 버리는 거죠. 쪼개기 하면 자기는 자기 지분에 대해서는 지분 전부에 대해서 가등기 하면 안 되고 일부에 대해서 가등기 하고 이런 식으로 해놓은 상태에서 소송을 제기하고 해서 이 사건을 진행시켜야지만 이분들이 나름대로 금전적인 손실을 안 입지. 안 그러면 이거 만약에 오늘 방송 끝나고 나서 맞벌이한테 한번 띄워보려고 그러면 과연 이분들이 이런 가처분 조치를 했는지. 그러니까 작년 12월 27일이면 지금 이제 오늘이 2월 22일이니까 1월 한 두어 달 전에 했잖아요. 그죠? 두어 달 전에 등기했기 때문에 만약에 두어 달 정도 진행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아무런 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하더라면 이분들은 완전히 아마추어입니다. 이런 분들에게 이런 거 함부로 낙찰 받아서는 안 된다. 물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최악의 경우 상대방에서 그런 농간을 부리는 것을 대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상대방에서 농간 안 부려 가만히 있어 돌부처처럼. 그럼 굳이 뭐 봐가지고 무슨 공유물 분할 청구권을 피보존 권리라는 가처분 등기 할 필요도 없고 지분 쪼개기 해가지고 가등기 할 필요도 없고 그냥 자기 나도 가만히 있으면 돼요. 해가지고 이거 뭐 봐가지고 야 우리 같이 팝시다. 우리 조금 전에 일부 방송에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같이 팝시다. 2부 방송인가 죄송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해서 뭐 알았다고 같이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건 내 생각이고. 그건 내 생각이잖아. 상대방이 과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내가 알 방법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거 어떻게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어떤 사안이 있게 되면 항상 최악의 경우를 상정을 하는 거죠. 그죠? 최악의 경우를 상정했는데 보니까 아이고 그 전에 일이 해결이 잘 됐을 거면 좋은 거지. 그죠? 근데 아니야. 최악의 경우는 발생 안 될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최악의 경우가 발생되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건 하나 있고요. 또 이거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잠깐만요. 이거 좀 메모를 좀 하고요. 이것도 보니까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지난주 월요일 날 낙찰된 사건인데 1074 해가지고요.
광진구에 문의는 아파트인데 그냥 빌라타 같아. 빌라타 사진 보니까 그죠? 그냥 빌라타 그죠? 1층에는 그냥 뭐 간판집도 있고 뭐 헤어 해가지고 미용실도 있고 근데 지금 보시게 되면은 대장 용도가 뭐 아파트 나잖아. 아파트 토지 건물 지분 매각이거든요. 근데 이게 4분의 1 지분이 경매 나왔습니다. 4분의 1 지분 4분의 1이잖아 그죠? 잠깐만요. 화면을 조금 올려봐 드릴게요. 잠깐만요. 네. 4분의 1 지분이 경매 나왔습니다. 그런데 뭐 2023년 2월 21일이니까 그저께 거죠. 월요일날 해서 이날 또 3명이 들어오셨네 해가지고 61% 해가지고 7,500여만 원에 낙찰이 되어버렸어요. 7,500만 원 돈, 큰 돈입니까? 작은 돈입니까? 큰 돈이에요. 뭐가지고. 그래서 이게 그러면 안 되는데 제가 만약에 역경매 한다고 그러면요. 이분들 7,500만 원에 낙찰 받았잖아요. 그죠? 등기비용 이것저것 다 하면 한 최소한 8천만 원 정도 자기 자금 투입될 거 아닙니까? 뭐 대출도 만약에 안 된다면 내 돈 8천만 원 온 돈 다 올인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역경매 해가지고 또 4분의 1 지분이니까 상대방 지분은 뭡니까? 타 지분은 4분의 3이잖아요. 4분의 3 지분 이거 가지고 막 우다다다다다 베베 꽈버린다면 이분 8천만 원 자기 투입했는데 이 8천만 원이 나중에 자기 주머니에 들어올 때뭐 5천만 원이 들어올지 6천만 원이 들어올지 아니면 4천만 원이 들어올지 몰라요. 봐가지고 이런 식으로 상대방에서 장난쳐 버린다니까요. 에이 막 가등기에서니까 뭐 허위 통정 의사표시 제가 일부 방송에 말씀드렸죠. 그죠? 허위 통정 의사표시에 의한 가등기 말소 소송하면 되잖아. 그건 그때 가서 이야기하는 거지. 또한 참 깜깜한 사람도 많아요. 봐가지고 우리 그런 꼬라지를 안 당해야지. 그죠? 허위 통장 의사표시에 의한 가등기 말소 등기 청구의 소송. 이름 참 길다, 그죠? 그런 건 저기 해가지고 저기 시간 낭비하는 것보다는 아예 사전에 이런 경우가 없을 걸 딱 대비가 착착착. 그러니까 제가 또 말씀드리는 것이 저도 이게 지분 경매를 쭉 뭐 보다 보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만약에 어떤 요즘 같은 경우에는 경매를 오래 하셨던 분들은 중에서 말이죠. 경매를 통해서 수익을 올린다. 옛날에는요, 한 20년 전만 하더라도 경매 이거 하나만 가지고 전업에서 먹고 살았어요. 다른 거 안 해도. 근데 지금은 이제 언론도 없어요. 왜? 인터넷 발달되고 이런 뭐 카페, 경매 동호회, 뭐 네이버 다음에 많지요. 그래도 나가 유튜브 상에 보니까 뭐 경매 채널이 뭐 우다다다다 많잖아요. 그죠?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아이고, 한번 경매나 해볼까? 이런 마인드 가진 사람들 많아요. 이러다 보니까 무대법 앞에서는 이 양반들 손 못 써요. 봐가지고 자기네들은 나름대로 이건 이 정도는 써야지만 수익이 남는데 그런데 내가 입찰 나갔는데 옆에 보니까 확 질러버려요. 지르는 데는 장사 없어요. 봐가지고 이러다 보니까 이 양반들도 경매 바닥에 발을 들어놨는데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먹고 살기 위해서 낙찰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놈은 맨날 입찰하면 맨날 떨어지는 거야. 근데 지분 경매 가만히 보니까 봐라. 안녕히 젊어지기 옛날에 무슨 뭐 역경매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요거 되겠다 이거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게? 경매인의 덩을 쳐서 먹고 사는 경매인이 나타날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제 말씀드린다는 거예요. 그죠? 그게 뭐냐 이게 지분 경매 같은 경우 역경매 해가지고 우다다다닥 해버린다면 눈 보이 뜨고 당한다 이거죠. 그죠? 그래서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게 이 건도 역시 마찬가지. 밑으로 잠깐 내려가 볼게요. 내려가 보니까 아주 심플하잖아요. 그죠? 상속으로 넘어왔어요. 그 상태에서 이모 시지분 4분의 1 지분만이 경매가 넘어왔더라. 그런데 이게 청구액이 1,300만 원이잖아요. 그죠? 이게요, 그러면 타지분권자 4분의 3 지분권자는요, 참 속으로 박수. 제가 만약에 4분의 3 지분권자 중에서 한 사람이라면 제가 막 박수 칩니다. 왜 박수 치는 줄 알아요? 이 물건 보니까 청구금액이 이게 상록수 뭐 유동한 뭐 전문 회사일 거예요. 근데 보니까 청구금액이 한 1,300, 한 1,400만 원 되잖아요. 그죠? 청구금액이 1,400만 원인데, 1,400이란 말이죠. 그런데 낙찰된 게 얼마입니까? 7,519만 원이잖아요. 그죠? 여기서 경매비용 이것저것 다 띄고 한 7천만 원이 배당 금액이라 시작이지. 그럼 여기서 7천만 원 중에서 1,400만 원 이 사람들 주겠죠. 그죠? 그럼 얼마 남습니까? 5,600만 원 남죠. 그죠? 5,600만 원이 이 사람한테 돌아간다니까. 5,600만 원 가져가는 거야. 봐가지고 5,600만 원 받아. 받았지? 알았어. 4분의 3 지분 있잖아. 이걸 가지고 막 핵분열해서 쪼개게 해버린다니까. 이게.
이 제가 하겠다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예?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이렇게 쪼개게 해가 막 그냥 가등기 치고 말해 와 해보는 이거 낙찰 받으시면 어떤 식으로 해결할 거냐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분도 역시 마찬가지 2월 27일 날에 매각 결정 기일이거든요. 그러면 2월 27일 매각 결정 기일에다가 일주일 있으면 안 됩니까? 잠깐만요. 2월 27일에다가 3월 6일 날 허가가 나오고 허가 결정이 확정됩니다. 3월 7일이. 확정이 된다. 이게 3월 7일 맞나요? 잠깐만요. 2월 27일에다가 3월 6일. 3월 6일이네요. 그죠? 매각 허가 결정이 확정이 된다는 거예요. 확정이 되고 나서 얼픈 경매 사기 담당 경매계가 회장님 빨리 대금지 걷기안을 빨리빨리 잡아주세요. 지금부터 이미 미리 이게 가처분 신청서를 작성해놔야 됩니다. 해놓은 상태에서 대금지 걷기안을 빨리 좀 잡았어요. 그럼 3월 6일에 허가 결정 확정된단 말이에요. 알았어. 만약에 3월 10일 날 대금 납부하라고 이제 대금지 기한을 잡아준단 말이죠. 그럼 대금지 기한 첫날에 가서 딱 돈을 내면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가처분 신청서를 작성했다. 이것도 3월 10일 날 대금 납부하면서 급행을 하면 요즘 급행이 있을 거예요. 급행을 해가지고 급행하면요 그냥 당일날 내가 신청하면 또 당일날 나한테 등기 권리증 나오는 게 있어요. 급행은 어떻게 하나요? 그런 거 저한테 질문하지 마시고요. 이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당일날 소유권 이전 등기해가지고 자기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된 등기부등본을 첨부해가지고 가처분 신청할 때 같이 넣어서 가처분 신청은요. 예를 들어가 3월 10일 날 가처분 신청하잖아요. 한다 해가지고 3월 10일 날 막바로 가처분 기입된 게 안 됩니다. 법원에서 심사를 해요. 심사를 해가지고 가처분 신청한 사람의 신청 사유가 타당하면 인용하고 타당하지 않으면 기각해버린다니까요. 이게 보통 한 일주일 이상 걸려버린다고. 예를 들어 3월 10일 날 했는데 만약에 3월 20일 날 해서 이제 결정인 날 그런 상황이 들어. 근데 요 사이에 이것도 한 10일이라는 기간 주어지잖아요. 요 사이에 뿅 해가지고 4분의 3 지금 이런 식으로 또 장난 농간 불이쁘면 어쩔긴데.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가지고 이게 우리가 물건이 아주 좋다 할지라도요. 금액이 소액이다, 빌라인데, 이런 경우 역경매 대상이다 할지라도, 이런 경우는 역경매 하라고 해도 누가 안 한다, 이게. 그런데, 금액이 좀 비교적, 크다 하더라, 그러면 당연히, 제가 만약에 말씀 안 들으시면 제가 컨설팅 회사 대표다 그러면요. 요즘 보니까 낙찰 확률도 낮고 그러니까, 이런 쪽으로 통해가지고 수익을 올리는 수밖에 다른 방법도 있겠습니까?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집에 가면 생활비도 줘야 되는 말이죠, 그죠? 여기도 보니까 이게 물건 많은데 잠깐만요. 이게 2022 타경인데요. 2022당 74368 경기도 어정부시 호원동의 소자는 다세대주택이죠. 여기 2분의 1 지분이 경매 넘었어요. 2분의 1 지분이. 그래서 2023년 2월 21일이니까 어제 해가지고요. 5명이 응찰하셨어요. 6,100만 원을 쏘셨어요. 이게 이런 물건 지분에 대해서 입찰하시는 분들은요. 이런 유튜브 상에서 이런 지분 경매, 역경매 얘기에 대해서 아마 제대로 공부도 안 했을 거예요. 근데 제 말씀이라든지 아니면 또 다른 분들이 아마 역경매에 대해서 얘기하는 분들이 채널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방송을 아마 잘 들어보다 보면 아이고 잘못하면 내가 역경매 대상의 주인공이 될 수 있겠구나 이런 식으로 어머야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안 듣는 거야 봐가지고 공부하기 싫은 거야 봐가지고 공부하기 싫고 나중에 하다 보면 몇 천만 원 까먹는 거야 그냥 경매 바닥에서 그런 사람도 많아요. 공부를 하기 싫고 돈은 벌고 싶은데 이거 공부하기 싫으면 돈 까먹는 거지 별거 있어요 봐가지고 별거 없어요. 여기도 보십시오. 보시게 되면요. 소유권 지분은 이제 2분의 1, 2분의 1의 매매는 넘었는데 문모시 지분에 대해서만이 가압류가 들어오고 문모시 지분에 대해서는 강제임이 들었잖아요. 그죠? 타 지분에 대해서는요. 이렇듯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당권이나 어떤 가압류 이런 권리가 있으면 괜찮은데 없잖아요. 깨끗하잖아요. 그럼 타 지분이 깨끗해. 그죠? 이게 2분의 1 타 지분입니다. 타 지분이 깨끗해. 깨끗한 도화지입니다. 우리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타 지분, 지분이 넘어왔다 했을 때 타 지분이 깨끗하다는 것보다 타 지분에 대해서 저당권이나 가압류 이런 권리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당연히 안 미치잖아요. 왜냐면 여기 저당권 설정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럼 타 지분이 깨끗하다. 깨끗한 도화지예요, 도화지.
깨끗한 도화지 어떻게 해? 우리 그림 그릴 수 있잖아요. 아, 이 양반이 그림 그린다는 거. 그림 그린다는 게 뭐다? 이게 소위 농간을 부린다는 거. 역경만 할 수 있다는 거. 할 그런 여지가 있을 수 있다는 거.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게 이런 게 무조건 100% 다 된다는 게 아닙니다. 이게 거의 잘 안 돼요. 안 되다가 간혹가다 이제 툭툭 튀어들어 버리면 그때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랍니까? 그거 지금 제가 말씀드린다는 겁니다. 요거 있고, 요거 하나만 제가 더 말씀드리고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할게요. 고향지원인데요. 2022 타경입니다. 2022 타경에, 61,747원.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주엽동에 소재하는 아파트인데요. 이것도 보니까 어제 낙찰됐잖아요. 그죠? 어제 낙찰됐잖아요. 어제. 2023년 2월 21일자. 한 명이 1억 3,500. 이분은 낙찰 받을 의욕이 대단하네요. 1억 3,533만 3,300원. 이렇게 쓰신 분들은 정말 고민 많이 하신 거예요. 근데 이 물건 같은 지분에 보니까, 여기가 지분에 이제 여기 지분권자들 4명입니다. 그것도 상속권자인데, 100분의 25, 100분의 25, 100분의 26, 100분의 24인데, 100분의. 근데 100분의 24지분이 경매에 넘어왔어요. 그러니까, 여기, 나머지 어떻게 보면 4분의 1은 안 되죠. 그죠? 근데 요 4분의 3 정도 되는 이게 이제 나와는 적대적인 그런 지분 관계란 말이에요. 지분 관계. 여기서 이제 밑으로 내려가 볼게요. 내려가 보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지분, 저 보니까 상속, 정열은 넘어왔네. 잠깐만요. 소유권 관계는 볼까요? 잠깐만요. 잠깐 볼게요. 상속이에요, 상속. 맞아, 상속. 이게 되겠습니다. 협의분할에는 상속이 해가지고, 이모시 이렇게 이제 100분의 25, 25 이렇게 넘어왔잖아요. 그죠? 넘어오고 나서, 그 다음에 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면요. 또 이렇게 나와 있네요. 100분의 26, 100분의 24인데, 이분 지분이잖아요. 이분 지분에 대해가지고, 이분 앞으로 정렬해, 정렬. 근데, 이 조모씨 지분 100분의 24인데, 이분 지분이 이 조모씨한테 넘어왔어요. 이렇게. 넘어왔는데, 이게 조모 지분이 이제 경매가 넘어왔다 하더라. 그런데 보니까, 나머지, 타지분권자들에 대한 어떤 지분에 대해서는 아무런, 뭐 없어요. 봐가지고, 얼굴상에 저당권이 있다, 없다. 있는 것, 유일하게 뭐다, 이게. 현재 경매 진행 중인 조모씨 지분에 대해서만 저당권 설정했고, 이것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죠? 조모 지분에 대해서만 저당권 설정하였고, 이 상태에서 보니까, 다시 갖고 보니까 조모씨 지분 저당권 설정했기 때문에 이미 경매 개시 결정이 나왔단 말이죠. 그죠? 이미 경매 개시 결정. 그럼 나머지, 타지분권자 지분에 대해서는요, 전혀 어떤 뭐 저당권 이런 가압류 이런 게 없다는 것입니다. 없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이런 물건에 대해서 접근 방법은 똑같아요. 뭐냐면은, 낙찰 받았잖아요. 제가 조금 전에 동고 사건도 말씀드렸듯이, 낙찰 어제 받았어요. 받게 되면은 28일날 허가 결정 나고, 다음에 3월 6일날 허가 결정 확정된다. 그럼 또 담당 경매계 11개 가가지고, 계장님 빨리 대금지급 기한을 빨리 잡아주세요. 그래. 급하나? 급합니다. 그럼 알았어. 3월 뭐 8일쯤에서 대금지급 기한을 첫날짜리 잡을 수 있어요. 실제 이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옛날에 저 그런 게 있었어요. 봐가지고. 그러니까 허가 결정 나고 허가 결정 확정되고 나서 대금지급 기한하는데 3일 만에 대금지급, 그러니까 허가 결정 확정되고 난 그 이후에 3일 만에 대금지급 기한을 잡아주더라고. 법원에서 그냥 그렇게 잡아주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럼 어떻게 가가지고 뭐 이야기 했겠지요. 어쨌든. 그래서, 대금 납부를 하려고 그러는데, 근데 상대방 지분, 예를 들어 4분의 3 지분권자 말이지. 이거 또 이제 핵분열 한다. 이런 식으로, 접근해버린다면 낭패를 볼 수 있다. 보십시오. 이 금액이 얼마입니까? 1억 3,533만 3천원이죠. 이건 머리 좀 돌아가시는 컨설팅 업체에 계시는 분들은요, 이게 이제, 틈새 시장이 될 수가 있겠다. 이것만 치고 파고들어도 돈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제가 나쁜 마음을 안 먹고 있어요. 봐가지고. 사람은 근데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르잖아요. 그죠? 제가 나쁜 마음 먹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아직까지 지금 나쁜 마음 안 먹고 있거든요. 2023년 2월 22일 현재 나쁜 마음 안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혹시 나중에라도 나쁜 마음을 먹는다 하면요. 혹시 지분경매 입찰 참여하실 적에는 역경매 대상이 되는가 안 되는가. 이게 간단해요. 봐가지고 역경매 할 수 있는 작업 물건 뭐냐. 그러니까 보통 경매는 그 당일날 오후 한 2, 3시쯤 되면 거의 끝나요. 그럼 경매 정보장 3시쯤 열어보면요. 전국적으로 봐도 뭐, 저 지방 같은 데 잘 안 보고 저는 서울 수도권 쪽으로 주로 보는다 보니까, 물론 광역시도 보죠. 그런데, 보니까, 아이고, 뭐 아파트인데, 아이고,
역경매는 아니니까 금방금방 판단이 나빠진단 말이죠. 그죠?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수익을 뭐 올릴 수도 있지 않겠느냐. 사람이 살아가는 데서 뭐 여러 가지 어떤 방편이 있듯이 말이죠. 일단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고요. 앞으로도 제가 방송 진행함에 있어가지고요. 역경매 대상 물건 같은 경우에 있으면요. 낙찰된 물건이 있으면 제가 자꾸 사례를 보여야 돼요. 이 경매 정보지를 자꾸 보는 수밖에 달리 방법이 없어요. 그죠?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실무 쪽으로 조금 더 이제 접근하는 쪽으로 이렇게 다가가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 가지게 되고요. 다음 이제 50강이죠. 모레 2월 24일 날에는요, 뭐냐면 이제, 소송에 의해 가지고, 뭐 공유물권을 소송해서 공유부동산 전부를 경매 붙이는 경우 하고요. 또 이제 그 상대방 지분권자를 상대로 소송 제기해서 그 지분만을 경매 붙인 경우 그런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또 이제 과거에 제가 제 네이버 카페에서 지분 특강 방송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커리가 그대로 있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다 첨부를 해가지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필요하시다면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방송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시청하시느라고요.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안종현이 말씀드렸습니다. 네, 고맙습니다.